수능의 코드를 풀어내고 확실한 전략을 마스터하라. DMS 신동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37번 문항을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순서 문제인데 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답률은 10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헷갈리거나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답은 3번인데 오답 순위인 2번을 가장 많이 골라서 틀렸는데, 2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B로 시작하는 건 같이 잘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C에서 A로 가냐 A에서 C로 가냐,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을 고르고 틀렸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아마 오답률 10위를 차지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에서 A로 가냐 A에서 C로 가냐를 왜 헷갈렸냐, 이 지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용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거든요. C에서 A로 가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고 A에서 C로 가도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 나는 A에서 C로 가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은 2번을 고르게 되는 거고, 나는 C에서 A로 가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 하면은 3번을 골라서 정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물론 내용 외적으로 조금 더 연결고리들, 정확하게 왜 B에서 C로 가고 C에서 A로 가는지를 잘 잡은 학생들은 내용에 플러스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아마 3번을 고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순서 문제에는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는 뭐냐면 바로 체인 앤 딜리션입니다. 체인 앤 딜리션은 뭐냐? 연결고리를 잡아내고 오답을 소거하자가 바로 체인 앤 딜리션이에요. 그럼 왜 연결고리를 잡아서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오답이 소거가 되면은 이 방식으로 오답을 소거를 하면 남아있는 보기가 2개 아니면은 하나가 남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연결고리 하나를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답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지, 내용적으로 아주 예쁜 지문 하나를 완성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C에서 A로 가는 게 맞는지 A에서 C로 가는 게 맞는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서 2번 고르고 틀리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오답 소거에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연결고리는 뭐가 있느냐? 연관지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관지대. 연은 연결사, 관은 관사, 지는 지시사, 대는 대명사입니다. 물론 이 관사의 비중이 조금 떨어져서 실제로는 연결사랑 지시사랑 대명사만 보기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번 37번에서는 이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사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요. 활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관사도 꼭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꼭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답 소거는 뭐냐면 이러한 연결고리, 연관지대를 바탕으로 연결고리를 잡고 난 다음에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9가지 경우의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A, B, C 이렇게 3가지 문단이 있죠. 그럼 이 3개의 문단에서 제시문에서 A랑 B랑 C로 가는 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그 다음에 A에서 B,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B에서 A, B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C에서 A,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총 6개 해서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이 3개 중에 하나를 빨리 찾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해당되지 않는 오답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해당되지 않는 오답들이 2개에서 3개, 많게는 4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답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스킬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스킬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연결고리로 하나의 경우의 수를 잡아내려면 당연히 내용 이해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스킬로만 접근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이해로만 접근하기에도 이번의 경우처럼 되게 헷갈리고 까다로운 부분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우리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순서 문제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평가원에서 본 문항 유형과 간접 쓰기는 그래 종합적 이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유형에 속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평가원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 순서 문제는 뭐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래 중심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응집성을 이해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도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3번. 그래 논리적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 장치들의 쓰임에 대해서 학습해야 된다. 모두 중요해. 너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어들, 그러한 스킬적인 부분들도 할 줄 아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거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발췌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도 내용과 스킬, 연결고리를 잡아내는 법, 그걸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2번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3번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요 두 가지를 같이 잘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37번 문제를 요 연결고리와 오답속어의 방식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A씨가 맞는지 CA가 맞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으로 가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훌륭한 혼돈의 예시는 어떠한 자기추이다. 근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판매되는 것인데 임직원들이 책상에 두는 장난감으로서 판매되는 그러한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지문을 읽었을 때는 사실 이게 뭐지? 싶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용 이해만 접근을 했을 때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연결고리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참고로 이게 뭐냐면 약간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은 제가 앞에 있는 지문 내용을 주고 AI한테 야, 영상 하나 만들어 봐 했을 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영상입니다. 참 이게 진짜 실존 인물 같지 않나요? 다시 한번 보면은. 물론 어떤 임직원이 지금 이러고 가지고 놀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요건 하나의 그냥 예시로서 보시면 되고 참 세상이 많이 발전을 해서 AI한테 뭐 하나 던져주면 이렇게 진짜 인물 영상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것은 뭘 가지고 있냐면 4개의 자석을 가지고 있다. 배열되어 있는 사각형 모양으로 바닥에 그리고 추가 있는데 그 추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추래요. 그러한 자석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 요것도 어떻게 생겨먹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요렇게 되어 있나 보다. 자석이 있고 추가 있어가지고 얘가 요 사이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래 자석이 있고 추가 있겠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의 내용은 혼돈의 예시가 있다. 근데 그 혼돈의 예시에서 우리는 자석과 추로 이루어진 마치 임직원들이 책상 위에 두는 장난감과 같은 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A, B, C가 있는데 저는 A도 다 읽고 B도 다 읽고 C도 다 읽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결고리 하나를 잡아서 오답속어를 할 거예요. 근데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제시문에서 A로 진짜 올 수도 있고요.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B에서 A로 갈 수도 있고 A에서 C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내용을 다 알아야지만 그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어서 A로 시작할 일은 없으니까 B부터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겁니다.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이유는 요 D iteration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더가 붙었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관지대의 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따가 B도 보고 C도 보겠지만 B에도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C에도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는 게 맞는지 B에서 C로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A에서 일단 얘기하고 있는 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A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언급이 됐었겠구나.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요 연관지대 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일단 잡아 두시는데 사실 얘는 B에도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C에도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활용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기능어다, 힌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안에 있어야만 하냐면은 불리는 것 안에 있어야 된다. 비선형적인 시스템에, 논리니어라고 하면은 비선형적인이란 뜻입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이 뜻을 알았으면 정말 단어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신 건데, 몰랐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고,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이 비선형적이다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뭐지? 싶으셨을 거예요. 자, 비선형적이다라는 것은 선형적이다라는 말이랑 반대로 갈 텐데, 선형적이다라는 말은 약간 직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아니면은 뭐 요렇게 가는 것들, 요러한 것들을 이제 선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선형적인 건 직선이 아닌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적인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시문 읽으면서 이게 자기추는 뭐고 갑자기 자석 나오고 추 나오고 반복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니어 시스템, 여기까지 읽으면은 사실 내용이 벌써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해야겠지만 조금 내용이 나랑 지금 내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연결고리, 연관지대 잘 잡으면서 잡고 오답소거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노얼. 이 노얼이 사실은 전체 문제들을 풀어내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노얼을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도입하고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뭐를? 추가적인 부정적 진술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further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추가적인 부정적 진술을 도입하고 소개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A에서 nore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부정적으로 부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 얘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A가 들어가기 전에 부정과 관련된 내용, 진술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노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얼은 해석도 뭐뭐도라고 합니다. 뭐뭐도 아니다. 그럼 뭐뭐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려면 앞에 뭐는 아니야 라는 말이 있어야 뭐뭐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nore이라고 하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지금 제시문에는 not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시문에서 A로는 당연히 내려올 수가 없고, 이 근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로 시작 안 하겠지 해서 긋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답소거를 해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도 혼돈이 있는 것은 아니다예요. 도 아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은 놓여져야만 합니다. 뭐를 넘어서서,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서 분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걔네들은 아마도 행동할지도 모른다. 꽤나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자, 혼돈이라고 얘기했는데, 혼돈의 예시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또 질서 있는 방식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A까지 읽고 난 다음에 속된 말로 멘붕이 왔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연관지대 혹은 연결 지점들을 말해주는 그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보려고 조금 더 좁게 보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B로 넘어와서 왔더니 그 추를 한번 놔봐라. 그리고 한번 주목하고 한번 봐봐라. 그 자석들을, 그것이 방문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도 관사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관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B로 쉽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더
더가 붙고 더가 붙었어? 그럼 이 두 개가 다 언급된 것이 B보다 먼저 나와 있었을 것 같은데 제시문에서 이미 우리가 내용은 조금 파악이 안 됐더라도 요 정도는 잡아낼 수 있죠. 제시문에서 추 얘기도 하고 자석 얘기도 했으니까 그럼 제시문 다음에 B로 가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시문에서 B로 오는 것까지는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오답 보기로 많이 선택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어떠한 순서, 질서로 이동하는지도 한번 봐보자. 만약에 그 추가 놓아진다면 똑같은 지점에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움직임의 패턴은 아마 처음에는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곧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 움직임의 패턴이 혼돈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에서 잡을 수 있었던 건 the pendulum이 있고 그 다음에 the magnets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언급이 됐던 게 바로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B로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잡으셨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로 내려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케어가 행해지든지 간에 취해지든지 간에 뭐 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그 추를 똑같은 포지션에서 그것은 아마도 방문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일련의 지점들로 두 가지 경우에 자, 여기도 지금 더 연관지대의 관사가 등장을 했고 the two occasions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언급이 됐죠? 첫 번째 release 추 한 번 놔봐. 그리고 두 번째로 놔봐. 이렇게 B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연관지대의 관사를 잘 활용했던 친구들은 제시문에서 B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B에서 첫 번째 릴리즈랑 두 번째 릴리즈가 만나서 the two occasions로 내려오는 요 B에서 C로 가는 지점들도 아마 잘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C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답 3번이구나 해서 골라서 맞춘 친구들은 아주 잘 접근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맞췄더라도 너무 좀 오래 걸렸거나 혹은 A로 가는 게 맞는지 C로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러한 접근을 하지 않고 요거 보지 않고 C 다 읽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혼돈의 시스템들은 만들어진다. 반복에 의해서. 그리고 그러한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 여기서 이터레이션 보고 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 번 추 놓고 두 번 추 놓는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뭔가 반복 같아. 여기에서 반복이래. 근데 여기서 또 반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B에서 A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B에서 C로 가는 게 맞는지 헷갈리죠. 반복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지점이 생겼는데 내용으로만 붙으면 A로 가는 게 맞나 C로 가는 게 맞나 하다가 내가 땡기는 거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바탕으로 자꾸 잡아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우리 노을이 나오기 위해서는 부정 표현이 언급이 됐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나오네.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도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C로 내려오면은 일단 B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release와 그 다음에 두 번째 a second time 이렇게 언급됐던 부분이 C에서 뭘 받고 to occasion 요거를 잡아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언급됐던 요 not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노월로 이어져서 전개가 되는 제시문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가는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모든 전체 지문의 내용을 확실하게는 이해는 하지 못했겠지만 제시문에서 B로 가는 내용의 연결,
B에서 C로 가는 내용의 연결, 그 다음에 C에서 A로 가는 내용의 연결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연관지대에서 특히 이 문제는 관사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not과 nor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문법적 연결고리의 표현이 이번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과연 이러한 문법적 연결고리들이 순서 문제에서 제시가 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시문에 있던 자석과 그 다음에 추에 대해서 둘 다 언급하는 부분이 B에서 더로 연관지대 관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B로 먼저 가고 B에서 처음 한 번 놓고 두 번째로 놓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언급을 해주는 C 여기에서도 지금 다 연결고리의 관사들을 각각 그 전의 부분들이 잘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연결이 내용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release 했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release 했던 거, 요거를 C에서 the two occasions가 받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C에서 not으로 언급했던 것들을 A에서 nor로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가는 이러한 정답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용적으로만 푸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스킬로만 푸는 것은 더더욱이나 불가능하다. 우리가 연결고리와 오답 속으로 접근을 하되 반드시 당연하게도 내용도 필요하다. 최소한 우리가 더가 붙어 있을 때 그럼 앞에 먼저 언급이 됐겠구나. 그럼 이 언급된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더로 끌고 와서 연결시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탕으로 연결고리와 오답 속어, 체인 앤 딜리션으로 순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는 것도 열심히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실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6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37번 문제는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유형을 통해서 또 한번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